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아이 없는 부부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살다가 남편이 향수병이 심해져 정년까지는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올 3월 중순에 귀국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 3년에 한 번씩 들어왔었고 남편만 들어올 때도 있었네요. 아무래도 남편이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기도 했었고 7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이니 비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 집에서 지내자 하기에 현재 시부모님 댁에서 생활 중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저는 남은 기간이라도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남편은 그런 제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싸우기도 해봤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누가 이기적인 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건 준비해뒀다 했던 방이 창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더블 침대 하나에 접이식 간이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짐도 풀 수 없어 캐리어에서 짐을 꺼냈다 넣었다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울 하나 둘 곳이 없어 콤팩트에 달린 거울을 쓰고 있고요. 이건 집이 좁은 게 아니고 시부모님 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치울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처음에는 같이 지내는 동안 사람을 불러서라도 치워드리려고 여쭤봤었지만 불같이 화를 내셔서 공간 확보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짐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것부터 짐작되는 문제죠. 집이 정말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이건 남편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화장실, 주방, 세탁실 등 귀가 상할 정도로 더러워서 구역질을 참아가며 치웠었네요. 덕분에 지금은 구역질은 안 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은 귀국하고 일주일 만에 출근해서 저 혼자 시부모님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류나 이사 문제 등으로 10월부터 출근 예정이에요. 아무튼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아는 곳도 없어 하루 종일 시부모님과 같이 지내는데 입에 맞지도 않는 음식을 자꾸만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솔직히 입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러워서 뭘 먹기가 싫어요. 거기다 취향도 안 맞는 TV 시청을 강요하십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을 자꾸만 같이 보자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창고 같은 방이라도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으면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는 나와서 같이 TV 보자고 부르십니다. 소파에도 짐이 잔뜩이라 두 분 자리를 빼고는 앉을 곳도 없어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렇게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으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트로트 가수 얘기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결정타는 시아버지가 4월 초에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건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데 수술 일주일 전에 얘기하셨다네요. 말씀은 간단한 수술이라 하셨지만 일주일간 입원하셨었고 돌아와서 상태를 보니 도움 없이는 거동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가 간병인 부르는 걸 질색하셔서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되어버렸고 운동 가고 산책 가는 그런 잠깐의 자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안일 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하는 모든 방식에 잔소리를 하고 당신들 방식에 맞추지 않으면 매우 신경질을 내신다는 거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다니시던 운동과 모임도 다 나가세요. 이것도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다녀오시더니 지금은 점심에 나가시면 오후 늦게나 오십니다. 그럼 당연히 시어머니가 부재 중인 시간에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화장실까지 부축에 다니는 것도 포함해서요.
이 또한 아버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어떻게든 참았을 겁니다. 근데 정말 무뚝뚝하고 갑자기 버럭 하면서 화를 잘 내는 분이시라 수발드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님이 거동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꼭 필요한 것 외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려. 요즘에는 나가시면 몇 시간이고 안 들어오시는데 진짜 힘들어. 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나요? 자기 어머니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며 말하기 힘들답니다. 아니 그럼 저는 안 힘든가요? 애초에 자주 뵀던 분도 아니고 어색한데 뜬금없이 버럭버럭 화를 내시니 어떨 때는 서러워서 울고 싶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못 참고 이제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네요. 근데 남편은 남들에게 봉사도 하고 사는데 그동안 못한 도리를 이번에 한다 생각하고 7월까지만 고생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참 좋았던 남편이었기에 남편 하나만 믿고 직장까지 이동해가며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것 같아 막막하네요. 그냥 이 집안에 하루도 더 있기 싫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남편이 친정과 교류했을 거 아니냐 하실까 싶어 몇 마디 보태자면 미국에서 생활하는 12년간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니 당연히 제가 챙기는 거다 생각해서 제가 모시고 여행 다녔고 저희 부모님도 사위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는 떨어져 지내는 대신 명절 생신 용돈을 넉넉히 보내드렸고 캐나다, 미국, 태국 등 모시고 다니며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등 여기저기 모시고 다녔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도리를 안 했으니 참으라는 말뿐이네요. 제가 7월까지 이렇게 참고 지내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걸까요? 지금이라도 다른 곳에서 지내면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지금은 그냥 남편이 안 나간다 하면 혼자서라도 나가야겠다 생각 중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제발 현명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 못한 도리는 아들놈이 하는 거지 왜 생판 남인 님이 아들이 할 도리에 쓰입니까? 그리고 남편이 그 수술 일정을 정말 몰랐을까요? 왜 굳이 그 기간에 본가에 들어가자고 했을까요? 그냥 나가서 살아요. 남편이 안 나간다 하면 님이라도 따로 나오시고요. 그러면 부모랑 살지 아내랑 살지 정하겠죠. 두 번째. 시어머니도 안 하려고 외출해서 함흥차사인데 님이 왜 해요? 동성도 아니고 못 볼 것도 봐야 하고 민망할 텐데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 시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시면 운동하고 모임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아이도 없겠다. 그냥 이혼하세요. 세 번째. 나중에 합가할 밑그림인 듯 하네요. 그냥 뒤집어 엎고 빨리 나와요. 자기도 안 하고 자기 엄마도 안 하는 그 도리 못했다고 지랄하면 이혼해야죠. 맞벌이 하면서 남편 정년까지 그 시부모를 계속 모시고 살 거예요. 세게 나가야 주춤합니다. 시아버지 화장실 수발은 진짜 에바 아닌가요? 네 번째. 남편 미친 거 아닌가요? 앞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하다못해 이기적으로 굴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어야죠. 아내한테 참아달라고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저런 집구석에서 참아달라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참고 살면 나중에 받을 유산이 몇십억이 된다든지, 시부모가 저렇게 살고 있지만 실은 부동산 재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런 환경 속에 사람을 처박아 놓고 참아달란 말을 한다고요. 보통 뻔뻔해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지는 출근하면 그만이니 상관없나 봅니다. 시모도 진짜 속보이고 못됐네요. 5번째, 친정과 미국 삶을 버리고 남편 따라 한국에 왔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수모를 겪는 게 한국 삶의 시작이라니. 따로 산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시부모는 또 아플 거고 한국에 왔으니 명절이라는 것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 님을 부려먹고 화낼 오만 핑계가 생기게 될 거예요. 10수년 만에 들어온 며느리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화낸다는 걸 보니 앞으로 스틀리면 그때마다 욕바지가 돼야 할 겁니다. 이런 삶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혼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건 정기적인 고통이 될 것 같아 이혼을 추천드립니다. 과연 이런 삶을 짊어지고 가는 게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섣불리 이런 말 안 하겠지만 지는 회사 가고 나 몰라라 하면서 님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냥 님의 앞날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